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앞으로 3개월간 일어날 일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쇼킹부동산 전망 방법 이제 자주 말씀드렸죠. 단기 전망은 시장금리 변화와 전세값, 잠실 아파트 가격, 청약 경쟁률, 거래량을 보고요. 장기 전망은 기준금리 흐름과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 국제 유가 변화를 살펴봅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먼저 대출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4.6%부터 적용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4%가 넘어가면 대출 수요가 좀 줄어든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것을 한참 넘어선 4.6%, 2003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입니다. 이거 대출금리 알고 나면 못 사요. 두 번째,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는 8월 이후에 9월부터 급감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너무 올라간 가격 피로감도 나타나고 있고 대출금리에 따른 영향이에요. 마지막으로 잠실 아파트 가격,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잠실 엘리트의 아파트 호가가 5천에서 1억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단기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약세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수도권 아파트가 그럼 장기적으로 하락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인하 사이클 초입입니다. 이청양으로 총재도 이야기를 했죠.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금리는 천천히 낮아질 거예요. 또 다른 요인, 장기 부동산 전망이 필수적인 거, 국제 유가 현재 WTI 기준으로 70불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확연히 낮은 수치, 이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둔화되고 있죠. 그럼 앞으로 3개월간 부동산 시장에 일어난 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겨울 조정이라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겨울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에 최고 금리와 2020년 이후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의 만남이더라.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겨울 조정을 부를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조정의 강도예요. 2022년의 겨울 조정 기억나세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집값 정말 많이 급락했었죠. 이때는 레고랜드발 유동성 쇼크가 있었습니다. 현금 자체가 시가 말랐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치솟았고 돈의 가치가 치솟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자금 유입이 안 되면서 급락했어요. 매매값보다 전세값이 더 급락하면서 역전세난에 따른 폭락이었죠.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공포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2023년 겨울 조정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됐었는데 미국발 1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도달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현재 고금리가 얼마나 유지될까,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은데 이런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2023년 겨울 조정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다소 달라요. 지금 거래량이 확실히 죽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거래량이 9월 달에 많이 급감을 했다가 10월 인하로 분위기가 또 달라졌거든요. 10월 17일 날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9월 대비 10월 아파트 거래량이 30% 증가했고요. 지금 10월 아파트 거래량 대비 11월 아파트 거래량도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고 있어요. 특히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추가 인하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둘 중 한 번은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작년 조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요. 바로 기다리면 나아지겠지라는 심리입니다. 현재 너무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수요가 억제된 건 맞는데 그럼 이 대출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창원 총재도 이년 국정감사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단기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복형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예금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갈수록 올라가면서 예대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것은 좋지 않은 방향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된 측면에 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부 목표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대출 규제가 풀릴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 다시 자금이 들어올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올해 12월부터 3개월간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시적인 약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승은 못할 거예요. 현재 높은 금리에서 계속 집값이 올라갈 수는 없을 거라 보고요. 올해 8월에서 9월 아파트가 정말 많이 거래됐고 가격도 올라간 상태인데 그 가격보다는 좀 낮아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침체기보다는 좀 더 약할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집 마련 전략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랜드마크 단지만 찾으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런 단지는 여전히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9월에 거래 급감했어도 다시 10월 달에 거래가 뛴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안 떨어지고 겨울에 조정이 돼서 급매가 나올 확률도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000세대, 3000세대, 5000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말고요. 700세대에서 한 1200세대에서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이런 쪽에서 거래 급감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겨울이 되면 매수자가 더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너무 신축만 노리지 마시세요. 신축은 보통 입주 5년차 이내를 말씀드리고 준신축은 입주 10년차 그리고 중구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는데 2008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또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하고 상품성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입주 5년 이내 신축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신축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데 이런 중구축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살펴보시면은 겨울 조정기에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장기 하락보다 단기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큰데 이번 겨울의 조정의 강도는 2022년, 2023년보다는 약할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기준금리 정상화와 대출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하락 기대보다는 남들이 덜 선호하는 단지의 금매를 잡는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번 연말에 내 집 마련 준비 중이신 지인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